자, 미술과 함께 산책하기 6번째 산책 시간입니다. 이번 산책에서는 어디를 산책하느냐? 바로 사진과 그림에 대한 산책입니다. 자, 사진과 그림. 여러분들 사진 굉장히 쉽게 요즘은 쉽게 찍을 수가 있죠. 그림 굉장히 그리기가 어렵습니다. 사진은 잠깐 찍으면 되는데 그림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뭐 재료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알아야 되겠죠. 자, 사실 이 사진이라는 거는 르네상스 시대부터 어떻게 보면 뭐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연결된 거예요. 사진이라는 게 현대 시대의 산물이 아니에요. 자, 그리스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은 보이는 것과 똑같이 평면인 화면에 옮길까를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 시대, 로마 시대 지금 현존하는 어떤 그런 뭐 재료적인 어떤 그런 한계도 있었지만은 굉장히 많이 뭐 시간이 지나면 좀 이렇게 바래죠. 그렇기 때문에 남아있는 벽화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조각품이 훨씬 더 많은데.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쭉 흘러다가 이제 중세 시대를 지나고 르네상스가 왔어요. 르네상스가 왔는데 르네상스 사람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 뭐 미켈란젤로 이런 사람들도 전부 다 뭐 라파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전부 다 어떻게 하면은 실제와 똑같이 그릴까를 두고 고민을 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원근법을 고민하게 되죠. 원근법을 고민하게 되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크고 뒤에 있는 사람을 작게 그리기 위한 고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는데 이제 어두운 방이라는 그 상자를 이제 만들어내기.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만들었다기보다 오랜 시간이 거치면서 수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건데 여러분들 그 영화에도 나옵니다. 이제 이 카메라 그 장치가 바로 카메라 옵스큐라라는 장치예요. 이 카메라 옵스큐라는 어두운 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메라 옵스큐라. 그래서 이제 큰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관같이 이게 네모난 그런 건데 앞에 렌즈가 달리고 뒤에 이제 보는 게 있죠.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실제 어떤 그런 그림을 옮길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치로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은 내가 보는 것과 그리고 보는 것을 그대로 2차원의 그 어떤 유화라든지 이런 때 화폭에 옮길까를 고민하다 보니 어두운 방이라는 장치를 개발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19세기죠. 뭐 1800년대 후반에 들어가지고 그 인화 기술, 그러니까 그때 되면은 굉장히 그 화학적인 어떤 화학이라든지 뭐 물리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합니다. 갑자기 확 발전을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1800년대 후반, 이게 1900년대, 딱 1900년에 그 프랑스에서 이제 뭐 아모리쇼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열립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현대를 알리게 된 계기가 되는데, 그러니까 현대의 어떤 산물이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이런 어떤 그런 장치들이 쭉 발전을 해서 인화 기술이 그때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화지가 만들어지고 이제 그 사진을 이제 볼 수 있는, 인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화학적인 그런 그 화학물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초창기에는 사람 하나 사진을 찍으려면은 이제 그 사진용 전용 의자가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의 의자에다가 목바지 있죠. 이렇게 이런 목을 잡을 수 있는 어떤 그 뒤에다가 이런 걸 달아가지고 목을 이렇게 대고 4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어야지만 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초창기에는. 하지만 그 시간도 이제 점차 짧아져서 지금은 인화지도 안 쓰죠. 지금은 디지털 혁명의 시대죠. 그렇기 때문에 인화지도 뭐 굳이 이제 인화지 출력을 하려면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다음에 출력을 할 수도 있지만 전부 화면에서 해결하는, 그러니까 필름 값도 안 들고 잘못 찍으면 삭제하면 되고 굉장히 간편한 세상에 여러분들 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사진이 그렇게 처음부터 쉽게 만들어지지는 않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진과 그림의 차이, 이제 거기에 대한 산책인데요. 사실 그림이라는 거는 사진술이 발달하고 나서부터 그림을 그리는 화가들도 굉장히 사진에 대한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뭐 르누아르 같은 경우 발레리나를 그리는데 그 시선이, 이 시점이 우리가 그냥 지금까지 봤던 그런 사람의 어떤 눈의 시선이 아니라 천장 위에서 밑을 내려본다든지 밑에서 위를 본다든지 이런, 그게 바로 이제 사진과 같은 그 프레임 효과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차용해가지고 사진에 도움을 받아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작품 한 점을 보시면요. 이제 말을 탄 기병이라는 작품입니다. 테오도르 제리코 굉장히 유명한 화가입니다. 여러분들 제리코 모두 다 아실 텐데요. 이 제리코의 그 작품인데 1812년 바로 현대 직전이죠.
고낭자사, 고전주의, 낭만주의, 자연주의, 사실주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인상주의, 현대미술인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근대미술에 이제 치부가 됩니다. 물론 현대하고 아주 가깝지만, 자, 1812년 캠퍼스에 이제 유화로 채색했다는 뜻이죠. 거의 3m에 육박하네요. 굉장히 크네요. 거의 3m에 육박하고 3m, 2m 정도 되는 그런 이제 작품으로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말을 탄 기병, 굉장히 그 기병의 용맹함과 칼을 들고 있고 말의 그 어떤 기운 생동이 느껴지는 굉장히 이제 그리고 색감도 갈색 톤으로 안정돼 있지만 거기 또 혁명적인 어떤 그런 그림, 그런 어떤 동세들이 묻어난 굉장히 유명한 작가의 작품입니다. 제리코 하면 유명하죠. 자, 이런 제리코가 또 한 장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명화입니다. 이거는 명화인데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고요. 마르타 기병 어디 가나. 그리고 제리코 작품 여러분들 찾아보시면은 아, 이게 제리코의 작품이야? 라고 할 정도로 굉장한 유명한 그런 그림들을 많이 그린 작가입니다. 근데 이 작가가, 이 화가가 또 한 점에, 이제 여러 점의 그림을 그렸지만 어떤 한 점의 그림을 그렸는데 그걸 같이 지금 그 작품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앱솜의 경마라는 작품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앱솜이라는 곳에서 경마를 한 건데 1821년 바로 이제 현대가 되기 직전에 캠퍼스의 유화에 채색을 해가지고 그렸는데 92cm 한 1m가 좀 1m 22.5cm 정도 되는 어떤 그런 작품이고요.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림이 굉장히 유명해진 이유가 있습니다. 왜 유명해졌을까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 그림에서 어떠한 오류를 찾을 수가 있나요? 자, 이건 분명히 유화로 그린 그림입니다. 근데 말이 뛰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양발이 앞으로 가 있고 또 양쪽 두 발은 뒤로 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위에, 말 위에 앉아 있어요. 마치 놀이동산에 그 어떤 유원지에 있는 그런 뭐 회전목마나 이런 것들처럼 되어 있습니다. 목만 없을 뿐이에요. 경마를 하고 있어요. 아직도 오류를 발견하지 못하셨습니까? 자, 그럼 다음 이제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을 달리는 그 말의 동작이라는 그 사진이고요. 에드워즈 머이브리지는 이제 사진을 촬영한 그 작가로 유명합니다. 1872년에 이제 사진 촬영을 했고요. 연속 사진이죠. 연속 사진인데 이제 보시면은 말은 뛸 때 4개의 다리 중 항상 하나 정도는 땅에 닿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러분들 쭉 보시면은 잠깐 한두 컷 정도만 공중에 붕 떠 있고 어떻습니까? 사람이 뛰는 것처럼 앞발과 뒷발이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면서 말을 뛰게 하는 거죠. 자, 한번 쭉 순차적으로 보십시오. 자,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봤던 앱솜의 경마처럼 양 앞발이 앞으로 가고 양 뒷발이 뒤로 가는 그런 뛰는 동작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같이 비교해 보시면요. 자,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게 바로 앱솜의 경마예요. 제리코, 너무너무 유명한 작가의 작품이죠. 오른쪽에 있는 게 머이브리지가 촬영한 연속사진이에요. 말 달리는 동작. 자, 차이점 발견되십니까? 동물은 뛰는 형식이 각기 다릅니다. 지금 앱솜의 경마에서 나왔던 이런 뛰는 방식은 토끼 같은 어떤 그런 척추를 튕겨가지고 뛰는 동물이고요. 말 같은 어떤 근육이 있는 그 동물들은 이런 식으로 네 다리를 같이 다이나믹하게 움직여서 뜁니다. 그러니 말이 토끼처럼 뛰니까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그림이 된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앱솜의 경마가 굉장히 유명해졌죠. 이런 오류 때문에. 자, 그런데 이런 어떤 그 화가도 인간이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말이 굉장히 쏜살같이 달리게 되죠. 휙 하고 지나가요. 그거를 볼 수가 없었던 거죠. 하지만 굉장히 또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르네상스, 지금 제리코는 1800년대의 사람이에요. 하지만 르네상스 시대 1400년대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새가 나는 어떤 그 날개 동작을 순간적으로 포착했다 그래요. 카메라도 없었던 시절에. 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천재긴 천재였나 봅니다. 자, 미술과 함께 산책하기 6번째 시간, 이제 사진과 미술 같이 이제 보시면서 산책을 했습니다. 자, 6번째 시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